네, 지금부터 2021년 계명교육혁신과 포럼의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토론 세션의 사회를 맡은 교육혁신처장 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김기환 대형 코스텍 주식회사 대표님의 기조 강연과 송경호 조순대 교수님의 주제 발표, 그리고 계명대학교의 3가지 혁신 사례, 또 3가지 학생 성공 사례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탑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질문과 실시간 질문을 통해서 토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사례 발표를 맡아주신 교육혁신팀의 김미성 교수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정세영 교수님,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서은총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이영호 교육혁신부처장님, 그리고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님, 사용진 센터장님,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정진화 센터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각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대 송경호 교수님께서 하신 대학 혁신을 위한 바텀업 어프로치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셔야 되지만 저희가 사정상 사전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우리 이용호 부처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단순한 질문 2가지 드려봅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결과과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인 강의 평가나 만족도가 상승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원장님이 정의하시는 혁신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족도는 학과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질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 답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제가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의 자각과 역량 강화 없이 구조의 변화나 프로그램의 변화만으로는 혁신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긴 질문인데요. 그 학과별 컨설팅의 실제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평가 지표나 우수 학과를 인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실행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평가 지표를 만들거나 우수 학과를 인정하기 위해서 공통의 준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고유의 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준거를 세울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대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증을 위한 평가 지표를 공통으로 구성하였습니다만 학과별 고유 특성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학생들의 요구 반영, 그리고 지난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맞췄습니다. 갈등은 생각보다 크게 없었습니다.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서로 어려운 점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학과별 찾아가는 교육 과정 편성 컨설팅과 전공 교육 과정을 위한 학과별 맞춤형 컨설팅은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주관하고 교육 과정 연계 학과별 교수 학습 컨설팅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했다고 하시는데요. 상당히 이 지금 컨설팅이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이 컨설팅에 대해서 교무처의 역할과 지원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교육과정 편성 인정제와 전공교육과정 인정제의 차이점과 전공교육과정 인정제의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교무처보다는 교육혁신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잘 계획했는지, 개선 노력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편성 인증제이고 교육과정 편성을 포함하여 수업 개선 노력, 학생 지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전공교육과정 인증입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부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질문으로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제가 학생 성장을 위한 스튜던트 포털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학생 성장을 위한 포털 즉 스토리 플러스 구축한 사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발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추가 개선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희선 교수님께 네. 네, 저희 스토리 플러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긴 있었습니다. 먼저 개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전에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유관 부서와 논의를, 업무 회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72개의 기능 정의서를 처음에 먼저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정의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업체와 이 시스템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논의하는 중에 실제 메뉴 그 사용 부서에서 원하는 기능을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제 IT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부서의 아이디어를 기능으로 구현하는 부분이 이제 좀 원활하지는 않아서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실제 이 스토리 플러스가 그 스튜던트 포털, 학생용 포털이다 보니까 실제 교내 많은 정보와 관련 기능을 이제 여기에 모든 게 다 모여 있어서 사실 그 각 메뉴의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서 그 숙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 부분이나 이제 저희 이제 사용자들도 조금은 이제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저희 운영 부서나 사용하고 있는 부서 간에 좀 약간의 소통에 어려움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기능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면서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개선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학기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실제 학생들과 저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운영 부서 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조사를 통해서 실제 양적 데이터를 현재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각 학생들과 각 사용자들 대상으로 FGI를 통해서 실제 의견을 좀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 개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스튜던트 포털이다 보니까 시스템 상에서는 실제 관리자 화면과 학생 화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구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교수 학습 관련해서 저희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그 학생들 화면만 구현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학생 상담을 한다던가 어떤 진로 안내를 할 부분에서 실질적인 이제 정보를 많이 보실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차후에는 교수자 화면도 같이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기능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이번에 스토리 플러스 시스템은 비교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생 역량 관리라든가 학생 이 포트폴리오, 저희가 융합교육 인증, 그다음에 학생들 상담 코너,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 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저희가 정식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지금 학생들의 수요나 또 교직원들의 수요를 담아서 고도화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위드 코로나 시대 CTL의 교육 혁신 노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발표 내용을 보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례, 또한 성과가 있는 사례, 혹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참여하고 계신 모든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개선 프로젝트 체인지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러닝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체인지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이 수업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에 대한 질,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교수님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학기 중에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학생들은 학기 중에 수업에 대해서 개선해야 했으면 하는 부분을 교수님께 직접 전달하고 교수님은 그 내용을 수용을 해서 직접 수업에 반영을 해서 교수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러닝 크리에이터 프로젝트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학습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교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원격 수업 사례 공모전을 실시했었는데 그 공모전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교수와 학생이 같이 상호작용하여서 노력하는 프로그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그걸 창의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혁신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비대면 상황에서 사실 그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그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 계기로 삼도록 저희가 많은 독려를 했었고요. CTL의 교수법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존 프로그램과 거의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면 프로그램 중에 교육 선도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새로 또 계획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학습 혁신 선도단입니다. 말 그대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선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교내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에듀테크 테크놀로지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러한 능력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수학습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분교 같은 경우에 구글 워크스테이션도 도입했고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괜찮습니까? 네. 교수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주제로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만 하는지, 교육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교수학습 혁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교수님들께서 교내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과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지원금도 드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질문은 우리 센터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가 이제 교육 혁신 관련 부서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CTL의 혁신 노력을 잘 보았는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사업별로 어떤 전환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앞으로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센터장님. 네,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계명교육혁신 성과포럼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신 질문은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계명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각 대학들마다 교수 역량 증진이나 학습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CTL 교수학습개발센터들의 큰 숙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그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수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전환돼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교환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고민했던 몇 가지를 좀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우선은 첫 번째는 교수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존의 대학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 이제 이 두 가지의 경험이 다 있다라고 간주가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이 혼용된 말 그대로 블렌디드 러닝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하려고 하는 교수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CTL은 다양한 특강이나 세미나 등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됨으로써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특장점을 잘 활용하면 한 수업을 할 때 보다 더 학생들에게 보다 더 긍정적인 학습 효과, 교육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학습 역량 증진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지난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대학들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규 교과목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대면으로서 진행을 했을 때의 장점들, 긍정적 효과들을 우리 학생들이 얻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나 현상으로 드러나 있고요.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CTL에서 학습 역량 증진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 1, 2년 동안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 역량이 많이 부진돼 있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러한 것을 해결한 노력들은 뭐 교무처 주관해서 관련된 교과목들을 정규 개설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뭐 CTL이든 교육혁신처든 비교과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부진된 학생들의 기초학습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저성취 학생, 특히 학습 부진 학생, 학업 성취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학생들을 좀 더 밀착형으로 집중 장기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더 우수하게 하려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좀 학업 부진자라든지 저성취자를 위한 케어 프로그램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계명대학교도 비슷한 현실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는 한 10팀 정도 일종의 동아리성 모임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신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팀에는 지도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업 우수자 학생들이 한 명 포진되어 있고, 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업 저성취자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1조가 돼서 10팀이 한 2,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학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나타나는 결과들을 예의주시할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2022학년도 1학기 때는 이 저성취자 학생, 학습 부진 학생들을 좀 더 밀착해서 케어할 수 있는 단기성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고안해내는 것이 저희 CTL이 다음 학년도의 학습 역량 프로그램에서 좀 주안점을 갖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상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짧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몇 가지 주요 말씀 주셨는데요. 교수법에서는 어떤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좀 새로운 혁신들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학습 역량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기초 학습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대면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저희가 직접 좀 벤치마킹하면서 각 대학의 좀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롭게 혁신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저성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계속 시도해 보지만 학생들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너무 힘들고 또 그 학생들을 유지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노하우가 있다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CTL에 발표를 하는 동안에 우리 명지대학교의 박동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추가로 주셔서 저희가 이 질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TL의 교육혁신 노력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CTL 연간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질관리, 평가나 평가를 통한 개선, 프로그램의 폐지, 신설 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 연구 교수님께서 조금 간단히 답변 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센터장님이나 교육성과관리센터장님 같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박두홍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매 학기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학습 환경이 바뀌면서 그 바뀐 환경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성적인,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프로그램 한 후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그 만족도에서 나오는 서술형 문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잘 살펴봤고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한 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는 성과관리센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관리센터에서 나오는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그 다음에 개명 학생 핵심 역량 조사 결과 등 또는 비교과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결과 보고서 등 이런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평가, 개선, 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비대면 상황은 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비대면 원격 수업 수강생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폐지하고 신설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자체 CTL에서 자체 평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위원회에서 주시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교수학습위원회에서 주신 의견, 자체 평가,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나오는 보고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 교수님 다양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빈틈없는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뭐 각 부서에서 나오는 이런 설문에 대한 결과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CTL에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네. 답변을. 예, 교육성과관리센터장입니다. CTL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결국은 그러한 성과를 냈느냐,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교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교수교육 역량 진단이나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설문 같은 것을 연계해서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 진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이런 성적,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분석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잘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분석까지 포함해서 CTL의 경우에는 성과센터에서 자주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컨설팅을 가지고 정보를 받으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후에 바로 진행 평가, 그리고 전체 비교과를 묶어서 하는 평가, 그리고 간접적인 걸로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생 역량이나 이런 성취도를 통해서 또 어떤 성과를 보는 방향, 조금 더 다층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말씀드리고, CTL은 특히나 매 학기 제가 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자주 신설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추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스토리 플러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구 한의대학 교육성과관리센터 이동환 선생님인데요.
첫 번째, 스토리 플러스 시스템은 대학 내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과 주管부서에서 진행하는 별도 설문조사도 다 포털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미선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토리 플러스 시스템은 저희가 교내 자체에서 제작은 한 건 아니고요.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아무래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개발하는 업체에 맡긴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먼저 내부적으로 기획을 통해서 기능 정의서를 가지고 이제 업체와 같이 이제 그 하나하나 메뉴에 대한 개발을 하였었고요. 사실 이제 모든 걸 그냥 저희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만 얘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와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없던 시스템, 기존에 없던 시스템 부분 기능들까지 다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인 지금 비교과 부분에 대한 설문은요. 저희 지금 시스템 안에서 비교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설문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스토리 플러스 시스템에는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데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공통의 질문이 주어지고요. 만약 주管부서에서 추가 질문을 넣겠다 하면 추가 질문 넣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우리 CTL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회를 확대해 줄지 고민 중인데요. 계명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 추천 부탁드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회를 확대해 줄지 고민인데요. 혹시나 우리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니, 네,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K스타 인증제라고 해서 역량 우수 인재를 이렇게 발굴하고 선발하는 그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증받은 학생이 인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스타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프로그램들을 매번 새롭게 신설을 하고 있는데 최근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 그 디지털 이런 그 4차 혁명 산업 시대 그리고 또 IT 이런 것들 주요한 이슈들을 저희가 좀 다루는 그런 그런 기업들, 그 기업의 이제 실무자들을 직접 초빙하여서 그 실제 기업에서 어떤 인재들을 원하고 어떤 역량을 가진 그런 경험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실무자와 함께 좀 깊게 긴밀하게 좀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학 생활을 잘하기 위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역량, 어떤 역량을 지닐 수 있을지 이렇게 사회적인 그 혁신적 리더들과 연계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성장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조금 있으면 저희가 그 K스타 인증대에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K스타까지 올라온 학생은 어떻게 보면 계명대학에서 최고의 어떤 역량을 가진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CTL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발견된 우수 학생들을 위한 뭔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 것 같아요. 네,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러닝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러닝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수한 학생의 사례를 들으셨는데요. 네, K스타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부분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저희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잘하는 학생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수 학생들이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의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 노하우라든지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 과정들을 다른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공유를 통해서 이 우수한 학생이 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정량적으로 어떠한지는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정성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텐데요.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시상도 받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자기의 재능을 다른 학생들한테 펼칠 때 가장 좀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플러스를 실제로 사용해 본 학생들의 실제 반응이 궁금합니다. 학생용 포털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반응이나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도 향상도가 어떠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토리 플러스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이 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제 사용 후기를 들어봤을 때도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스템 품질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스토리 플러스 안에 들어오면 저희 대학 전체에서 열리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도 교내 학생들하고 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실제 운영하시는 선생님, 담당자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도 오히려 학생들이 지원이 더 많아졌고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이 시스템 하나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 1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 전체 관리가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는 의견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대면 상황에서 뭐 플랜카드나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홍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인스타나 이런 학교의 주류 홍보 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수단으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쨌든 스토리 플러스라는 한 곳에 모든 것이 모이고 거기에 보면 인기 프로그램, 임박한 프로그램, 추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스토리 플러스에 가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학생들의 모집 그 속도나 모집 인원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차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장 우리 스토리 플러스를 통해서 참여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스토리 플러스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업 네, 비용은 저희가 어떤 이제 업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질문은 실시간 올라오고 계신데요. 저희가 받은 사전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역량 기반 학생 성장 지원 체제 구축 10년의 과정과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역량 기반 K스타 인정제는 2015년에 S 단계 학생들만 선발하다가 2019년부터 STAR 스타 4단계를 고도화해서 참여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 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은총 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학년과 소속 인증자의 확대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에는 어떻게 보면은 단일 단계로 운영되었을 때 저희가 2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거의 20명에서 30명 정도 학생들을 선발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위 몇 프로의 학생들만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확대되고 또 저희가 단계가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아, 나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나와 상관 있는 인증 제도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인증제 고도화를 할 때 그냥 저희가 단순한 뭐 이렇게 고민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위 몇 프로의 그 인증받은 학생들의 그런 역량 개발 과정과 동기와 특성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렇게 고도화를 하였다 보니 학생들이 아, 이것을 따라가면 내가 대학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특히 이제 또 우수 집단들이 이제 취업 성과까지 저희가 이렇게 공유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아, 이 길을 따라가면은 내가 앞으로 진로까지 정말 완성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 학생들이 K-스타 인증제를 통해서 대학 생활에 높은 이런 교육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학년과 학과에 그 소속된 학생들을 이제 발굴이 이제 변화된 것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단위 단계로 운영하였을 때는 4학년 학생 또는 좀 대외 활동이 많거나 좀 이렇게 수상이 많은 그러한 단과대학에서만 좀 선발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년별 또 단과대학별 학과별 이렇게 선발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 정말 소외된 학년이나 학과가 없이 좀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점에서 좀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인증받고 사실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제 옆 친구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인식과 또 참여와 그런 확대까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은총 연구원은 본인이 제1기 K스타이기도 하고요. 이 업무에 지난 5년간 이 업무를 해서 우리 졸업한 K스타들과도 굉장히 그 돈독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담당자지만 지난 10년의 그 성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 교육성과관리센터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K스타 인증제 후에 어떤 사후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후 사후 관리나 추적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도 역량 기반 인증제를 많이 하는데 혹시 계명대학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가 K스타 졸업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란 설문지로 매년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 내용에는 어떤 분야로 진출했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대학 생활 동안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어떤 교과목이 중요했었는지 어떤 비교과 어떤 대외 활동이 중요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매년 축적해서 향후 DB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도 학생들한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배들을 위해서 굉장히 자주 학교에 와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때 올 때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이 K스타 제도를 통해서 발전했는지 뭐 이런 정도의 정성적인 피드백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면 많은 대학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뭐 제도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발표에서도 나옵니다만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단계별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이러한 것들이 비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해서 저희 학교에는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정량적으로 마일리지 점수나 성적이나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학생을 인증하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 이러닝 포트폴리오나 심층 면접과 같은 정성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최고 등급의 시그니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제도적으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스타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타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내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대학 교육이나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인정받던 학생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대학교에 생활하는 내내 위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K스타 인증제의 경우에는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성취 경험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FAC라는 4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뭐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 학생이 스스로 성취한 경험을 평가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K스타가 되고 취업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기가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과 장점을 가지고 경쟁해 나가는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는 K스타 인증제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인증제든 강점과 뭐 약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2015년 저희가 기초 연구부터 하면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조금씩 개선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게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이 10년의 역사를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K스타 인증제 담당자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은 인재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역사가 담긴 K스타 인증제의 발전이 인상 깊습니다. 질적, 양적 자료를 통합하여 인정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시니 학생들이 역량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학생이 인재 선발에 참여하여 인정받기까지 과정을 관리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있나요? 네, 답변이 좀 길 것 같은데, 답변. 네. 가장 인상 깊은 인재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인증 제도를 만든 목적에 가장 부합한 학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FACE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FACE 4영역이 다 인증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 학생이 입학을 할 때 사실 재수를 해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도 아니었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학생이 이제 입학을 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들, 자신만의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처음부터 큰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발전해 갔는데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역량 개발이 단순히 그냥 외국인 친구와 이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숙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생과 생활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학연수, 교환학생 그리고 코이카 이런 그런 단체를 통해서 외국에 가서 자기 이제 인턴십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계속적인 단계적 성장을 이루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K스타 인증제를 통해서 이런 양적인 점수 스토리를 관리하면서 단순한 목표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갔을 때 그 친구는 이제 대학 4년 뒤에 FAC라는 4가지 인재를 이제 가진 학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서 그 학생이 어떻게 보면 입학했을 때는 조금 낮은 성적에 낮은 성취의 학생이었다면 졸업할 때는 가장 빛나는
개명의 대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이 인재 선발에 참여하기까지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K스타 인증제 교육이 있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 경우에는 1학년 전체 학생들이 필수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에 저희가 들어가서 한 차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스타 인증제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입문자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게 돼서 K스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R단계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교수님 상담.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와 자신을 좀 돌아보고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면담하면서 4년의 과정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밑바탕을 준비할 수 있는 1학년의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 단계별 교육이 있습니다. R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A단계 교육, 그리고 T단계 교육, S단계 교육 이렇게 교육을 이제 단계별로 들으면서 학생들이 단계별 성장을 할 수 있고 사실 학생 스스로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1대1 컨설팅이라고 해서 K스타 S단계 학생들이 일반 재학생들에게 1대1로 컨설팅을 실시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금 현재 점수를 확인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컨설팅, 학생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희가 SNS 이벤트나 아니면은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도 이제 K스타 인증제 입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K스타 인증제 운영 이제 역사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K스타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매우 촘촘히 저희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학년 들어와서부터 각 단계를 쉽게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다리를 많이 잘 촘촘하게 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 이런 궁금하신 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졸업해서 정말 어떤 곳에 취업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K스타에서 조금 CTL 쪽으로 넘어가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 중에서 학업 저성취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주목할 만한 성과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저성취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그 동아리성 프로그램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기 때 파일럿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팀 정도, 교내 10팀 정도, 과를 다양하게, 계열 다양하게 해서 교수님, 멘토, 멘티 이렇게 3인 1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학기다 보니까 뚜렷할 만한 사례나 모범이 될 만한 케이스들은 현재 뭐까지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번 학기 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보완해서 다음 학기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모두 다 똑같은 유형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학습 의욕이나 동기는 있으나 학습 전략이나 학습 습관이나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학습 부진, 저성취 결과가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동기나 이런 것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무기력한 유형의 또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때 출범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유형별로 맞춤형 설계 또 지도를 위한 그 저성취자 학생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업 저성취자 프로그램은 모든 대학이 좀 고민일 텐데요. 사실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CTL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학생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팀이나 학생팀에서 학생들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학생들의 다면적인 어떤 분석과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관련 유관 부서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학업 저성취자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셨나요? 우리 K스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하는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FAC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인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인증이 이루어진 자기가 인증받은 영역에 좀 부합한 분야로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영역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그 F 영역 도전적 개척 정신이라는 인재 특성을 가진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이 학생은 도전적 개척 정신에서 가장 큰 학생들의 좀 특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이고, 실패에서 새로운 또 다른 성취를 경험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학생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 학생이 이제 교환 학생을 갔을 때 수강 신청을 실패해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교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때 공급사슬이라는 교과목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학문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이제 뭐 수강 신청에 실패했지만 이 학문을 좀 깊게 공부해 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이제 임했을 때 그 교과목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돼서 이 학생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 공급사슬과 관련된 그런 학술 단체를 찾아보게 되고,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술적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주 왕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대학생이 또 학술 대회도 열어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초청하기도 하고, 대학원 분들을 초청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을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렇게 뭔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뭐 이렇게 평범한 학생으로 보였는데, 이런 스토리들을 저희가 알게 됐을 때 학생이 이제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됐고, 학생은 요 사례를 가지고 바로 7학기 말에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 공급사슬과 관련된 그 대기업에 이제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그러한 자기의 역량을 잘 살리고 자기의 그런 경험들을 잘 녹여서 바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를 보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특히 그 이러닝 포트폴리오에서 작성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보다 좀 짧은 시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초기에 지난 전 교육수거관리센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K스타 학생들을 선발할 때 초기에 함께 했는데요. 지금도 학생들이 오면 방에도 들렀다 가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회사에 어떤 곳에 취업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어떻게 취업을 하고 그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의 그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가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실 취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반 학생과는 남다르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고, 이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취업이 중요한 거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곳으로 또 발전해서 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K스타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혁신 사업에 관련된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사업비 정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혁신 부처장님께서 네. 하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혁신처에서는 교육혁신팀에서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와 비교과에 대한 총괄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질문 주신 분도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듣고 딱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른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게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사업비 집행 정산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개선과 같이 큰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비 정산의 어려움이 가장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떠오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각 사업마다,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계명대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뭐 3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까지 지원이 성격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이제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사업비 영수증 처리, 정산하고 행정 서류 작성하고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요즘 학생들은 점점 더 힘겨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도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되지 자꾸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을 많이 주시고 그러나 저희는 또 사업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국고를 쓰는 거다 보니까 뭐 회계 감사 같은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국고를 쓴다는 그런 책임감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니까 이 직원생님들은 또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학생들한테 다시 이렇게 보완 자료를 요구한 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업비 정산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원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민원 제기를 당하고 또 이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유방임적으로 돈을 주고 알아서 써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개선책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또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 투자를 할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AI 같은 로봇 스마트 팩토리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 때는 몇 년에 걸쳐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적게는 액티브 러닝 강의실처럼 몇천 단위부터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자율학습 공간을 만드는데 억 단위가 드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 두려운 것이 이것이 이제 예산이 미처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2월이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하지 않게 되면 평가 같은 것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많은 고민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장님이야 주요 보직자 회의 때 처장님께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 주요 보직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간을 설계할 때 뭐 캠퍼스 개발팀하고 또 논의를 해서 저희가 원래 추구하던 방향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는 부분. 기자재 팀에서는 또 기자재와 관련해서 원활한 협조를 구하는 부분 이런 등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사업비 집행이 우리가 원했던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련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사업 총괄 부서로서 사업비 집행 정상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게 계속 또 저희 주요 업무이자 과제로 남을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혁신 부처장님의 답변은 어려움이 많다라는 게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각 대학마다의 사정도 다르고 또 혁신 사업 자체가 가지는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워낙 자체 지침이 엄격하다 보니까 혁신 사업의 기준보다는 저희 대학의 자체 기준을 맞추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교류하게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이 올랐는데 대부분 K스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토론 세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K스타 출신 졸업생의 네트워크 조직이 따로 있나요? 홈커밍 데이가 있나요? 졸업 후 학교 관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K스타 인정을 받은 학생들이 역량을 살려 취업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들과 K스타 인정을 받은 현 재학생들의 교류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답은 예스입니다. 예, 저희가 네트워크 조직도 가지고 있고 또 홈커밍 데이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졸업 후에도 저희가 기수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스타 그 학생들의 현 재학생과의 교류도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 학생들 K스타 학생들 정기적으로 저희 대학생들 그 행사에 특강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케이스타는 워낙 질문들이 많으셔서 궁금하시면 저희 학교에 방문하셔서 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우리 케이스타와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 뭐 답변하실까요? 아, 네. 케이스타는 우리 저희 처장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져진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경로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2만 명 학생 중에서 적어도 매 그 케이스타 선발 때마다 8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상자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와 그다음에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자랑을 하면서 마치도록. 저희가 너무 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홍보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도 각 대학에서 올라오는 많은 혁신 포럼들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2주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타와 관련된 좋은 사례는 저희가 학생 성장 사례 중에 시각 디자인과의 박재영 학생의 영상을 보시면 그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현재 어떤 곳에 취업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영 학생의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혹시 코멘트 있으면 마지막으로 코멘트하고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부터 혹시 다른 멘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영상과 또 실시간 토론 세션으로 이번 2021학년도 개명 교육혁신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에 2022년 혁신 포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